그러면 다이어트를 끝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요 현상이 와요. 요 요요 현상은 그럼 또 어떻게 오느냐?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요. 근육량 감소는 또 어떻게 되냐? 에너지 사용량 저하로 돼요. 에너지 사용량이 저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살 잘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 고르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오늘 나왔던 질문 중 하나가 다이어트와 벌크업 시 이제 단백질 보충제가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다이어트는 있는데 벌크업은 없어요. 사실상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이어트도 예스고 벌크업도 예스예요. 다이어트용 보충제와 벌크업용 보충제가 사실상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다이어트와 벌크업 단백질 보충제가 따로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이어트나 벌크업용 단백질 보충제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넌센스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한 거지 다이어트용과 벌크업용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왜 따로 있냐면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도 사실은 원래 없는 게 맞아요. 그냥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한 거지. 그런데 이런 질문이 왜 나왔냐면 사실 이 제품 때문이기도 해요. 신타식스. 왜냐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요. 신타식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실제로 낮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봤을 때 신타식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성의 50%도 안 돼요. 단백질 함량이.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도 65%, 63%. 일반적인 제품들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인 제품들은 보통 70%가 넘어요. 70%가 넘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원래 디폴트 값은 단백질 제품의 디폴트 값은 이런 제품들이에요. 근데 변종 제품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BSN 제품이나 아니면 올인원 제품 뭐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물어보면 순수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을 물어봐요. 왜냐면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내가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런 제품들을 고르시면 돼요. 일반적인 이런 제품들을 고르시면 되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살짝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이제 BSN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특이한 보충제 배합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신타식스나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 이런 제품들이 그런 범주에 좀 속하죠. 그래서 그냥 본론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다이어트용과 벌크업 제품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다이어트부터 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뭔가 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식욕 억제, 그 다음에 흡수 억제, 지방 저장 억제, 에너지 사용량 증가. 요거 4개 중에서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는.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가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요거예요. 식욕 억제. 이게 어떻게 식욕을 억제해주냐면 그냥 식사를 대신해줘요.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보충제를. 이거 쉐이크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 뭐 레퍼런스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논문에서도 단백질 보충제는 이런 식사 대용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 잘 추천을 안 해줘요. 그러는 이유가 식사 대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식습관에 악영향을 줘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끝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요 현상이 와요. 요 요요 현상은 그럼 또 어떻게 오느냐?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요. 근육량 감소는 또 어떻게 되냐? 에너지 사용량 저하로 돼요. 에너지 사용량이 저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살 잘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식사 대용 보충제를 먹으면서 운동도 잘 하고 그다음 식습관도 내가 잘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고 내가 이거를 반복한다. 내가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 하니까 살 잘 빠져. 그래서 뺐어. 그리고 다시 쪄. 뺐어. 그다음 다시 쪄. 뺐어. 다시 쪄. 뺐어. 다시 쪄. 요거를 반복하다 보면 몸의 근육량은 점점 빠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이 드니까 한 나중에 20살 중반, 뭐 30 후반, 30살 초반 되니까 이제는 안 빠지는 거야. 먹었는데도. 왜? 근육량이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해당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근육량 증가가 여성분보다 훨씬 더 편해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사실상 이게 효과는 있는데 제가 잘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요거를 오남용했을 때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됐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근육량이 저하가 된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잘 추천을 안 해주지만 요거를 인지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벌크업, 바로 벌크업으로 넘어갈게요. 벌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단백질 플러스 칼로리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 보충제에서 벌크업용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 제품에 칼로리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칼로리가 뭐냐? 탄수화물. 보통 탄수화물을 원해요. 그리고 웬만하면서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충제 자체가 거의 없고 탄수화물을 많이 넣어두는데 이 탄수화물을 넣어둔 걸 보통 게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플러스 탄수화물 제품이 들어간 걸 게이너라고 하는데 사실상 게이너는 운동 후 식사 대용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너가 벌크업용 보충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넌센스예요. 게이너를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가 크죠. 웬만하면 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토덱스트린을 사용한 경우도 이제 많고, 말토덱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켰다가 빠르게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 리스크도 많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사 대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식습관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 대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 보충용으로 이제 따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요런 식사 보충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간 제품들보다 그냥 단백질 제품에 미숫가루나 귀리가루를 섞어서 넣어서 먹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양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같은 70kg의 남성이에요. 같은 70kg의 남성인데 어떤 사람은 사무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활동적인 업무를 해요. 그러면 내가 같은 식사 대용 제품을 먹는다고 했을 때 같은 양을 먹을까요? 이 같은 양을 먹을까요? 당연히 다른 양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벌크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게 그 탄수화물의 양이에요. 그 탄수화물의 양인데 요 보통 배합되어 있는 제품들 있죠. 배합되어 있는 제품들을 그럼 나한테 맞춰서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숫가루나 귀리가루를 본인한테 맞는 양을 먹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보통은 요런 이제 배합이 돼요. 단백질 보충제에 미숫가루나 귀리가루를 넣고 그다음 제가 우유를 넣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단백질 보충제와 귀리가루나 미숫가루만 들어갈 경우에는 얘네들이 장내 통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귀리가루도 파우더다 보고 얘도 유동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장내 통관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리가루가 아무리 몸에 좋다라고 해도 얘가 혈당 확 증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통관 속도를 늦춰주기 위해서 저는 우유라는 애를 좀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정말로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우유가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지방이 들어가야지 좀 든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 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고요. 좀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지방 우유라든지 유당이 예민하다고 하면 뭐 유당이 제거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추가를 해주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식사 대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요 레시피를 이렇게 먹으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어떤 단백질 제품을 먹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귀리가루라든지 미숫가루를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지, 어떤 우유를 선택하면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상 좀 따라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 한 스쿱과 귀리가루 2스쿱, 우유를 어느 정도 넣었을 때 몇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해서 제가 뭐 한 700칼로리, 500칼로리, 뭐 1000칼로리 뭐 요런 정도의 이제 레시피를 제가 한번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율에 맞춰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되게 권장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식사를 어떻게 보면 보충제로 먹는 거니까. 그래서 권장되는 건 아닌데, 이게 진짜 한국인들이 워낙 바쁘고 이제 정신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너무 계속 의존하다 보면 내 식습관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프로라든지 내가 정말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런 보충제를 통한 좀 식사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면서 내가 식사를 통한 섭취량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 긴급 처방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진짜 편법이긴 한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단백질 보충제와 미숫가루, 귀리가루를 얼마큼 타서 먹으면 이제 몇 킬로칼로리가 되는지 그 영상을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똥빠!